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을 흐르는 한탄강을 갈 계획인데 오래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던 게 계기가 되었다. 철원에서 군 생활했던 친구들 말 속에서,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 말 속에서 한 번씩. 강원도 철원 방면으로 가는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주말이라 그런가 다른 때보다 버스에 승객이 많다. 시외버스인데 번호가 있다. 3000번. 요금은 9,600원이고 버스카드 결제도 된다. 이번에는 한탄강 하면 이름이 떠오르는 고석정, 직탕폭포, 잔돗길,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비둘기낭 폭포를 갈 생각이다. 한탄강은 철원 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는데 주변에 꽤 높은 명성산이나 금악산 등에 둘러싸여 있다. 버스는 달려 철원 평야로 들어서는 중인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다. 오늘도 시내버스를 통해 여행하는데 배차 간격이 긴 시골버스는 한번 놓치면 다시 탄다는 것이 쉽지 않다. 포천 영북 농협정류장에서 비둘기낭 폭포로 가는 버스가 여러 편이 있고 20분 내에 도착하는 버스도 있어서 지금 첫 코스로도 괜찮을 듯 싶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찾아온 가족을 기쁘게 맞이하신다. (10번) 버스가 도착한다. 비둘기낭까지 가죠. 네. 순차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20분 정도 이동할 거다. 창밖을 보는데 웬 탱크 한 대가 서 있다. 반대편 차창에는 명성산이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다.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비둘기낭 버스 정류장으로 표시된 곳을 지나친다. 여기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면 한참 걸어가신다고. 아, 그래요? 한차입니다. 아, 좀 더 가요? 철원 가시려면 이쪽보다는 건너서. 그쪽에 가시면 그 차가 더 자주 다니니까.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주차장을 보니 생각보다 큰 관광지였다. 비둘기낭 폭포는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어느 곳이 절경이다 하면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일 경우가 많다. 이곳은 큰 화산은 없지만 용암대지이며 그 용암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 그런 절경들이 많다. 와, 어제까지 비가 꽤 많이 온 것. 폭포에 물도 많고 오랜만에 개인 날씨에 사람도 많다. 비둘기낭이란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패인 지형을 말한다. 수십만 년 전 형성된 용암지대. 그 용암지대를 한 땀 한 땀 깎으며 내려온 저 맑은 물들이 형성한 이 지형. 한 분이 고려시대 착장을 하시고 참을 하신다.
어제까지 많은 비로 늘어난 물에 동굴까지 있으니 물소리도 엄청나다. 예. 늘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니 둘, 셋. 사진 요청도 하나 더 많다. 찍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반도 내륙에 있는 유일한 U자형 계곡이라고 하는데 신비롭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절경이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 덕에 정신이 혼미해서 자리를 뜬다. 잠시 커피 한 캔과 빵 한 쪽으로 허기를 달린다. 네, 안녕히 계세요. 비둘기낭 폭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Y형 출렁다리와 하늘다리가 있는 한탄강으로 나온다. 보이는 게 Y형 출렁다리. 한탄강은 평야지대에서부터 약 30m 정도 절벽으로 아래 협곡을 흐른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하늘다리다. 한탄강 본류의 흙탕물과 맑은 물이 합쳐지는 합류 지점. 곳곳이 절경인 한탄강에서 이런 구름다리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개가 넘는다. 좀 전에 버스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다리를 건너서 시내버스를 타고 철원 방면으로 가려고 한다. 약간 흔들흔들. 한탄강 협곡과 멀리 보이는 비둘기낭 전망대, 그리고 Y형 출렁다리. 다리 오른편 역시 한탄강 협곡과 78번 국도 대회산교다. 다리를 건너와서 언덕 하나를 넘어 철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한다. 아, 생각지도 못한 작은 구름다리다. 좀 전에 맑은 물이 흘렀던 지류를 건너는 구름다리다. 건너면서 아래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을 즐기고 잉어도 있고, 그래서 나도 내려가 본다. 약간 비밀의 정원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조용한 느낌이 좋다. 한탄강 본류보다는 조금 작지만 맑은 물과 깊은 협곡, 그것이 주는 감동이 있다. 구름다리가 있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몰리나 보다. 그리고 지금 온 이곳은 내가 건너왔던 하늘다리와 Y형 출렁다리가 있어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른 곳에서 이 정도의 비경을 보려고 하면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어서 좋다. 개천을 나와 조금 더 가서
87번 국도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 지나가고 나서 알았지만 이곳은 한탄강 배후 습지. 화면상에는 땡볕이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었던 날이다. 가려는 곳은 중삼리 버스 정류장인데 얼마 안 남았다. 가는 길 오른쪽은 사람 손길 닿지 않은 배후 습지. 왼쪽은 무슨 행사장 같았다. 안녕.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이런 곳이 멋졌다. 핸드폰을 보니 버스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식사를 먼저 하고 가기로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막국수집이 몇 개 있고 여기서 비빔막국수 하나랑 맥주 하나 주시고요. 네. 고석정인가? 여기서 바로 가는 거죠. 한번 갈아타야 되죠. 60이 60-1번. 60-1번은 가는 종착지가 버스 기사님이 알려주신 희망 회로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시간 세이브는 힘들 것 같고 드릴게요. 식초랑 설탕 굳이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드세요. 예. 보이는 그대로 맛인데 수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식후 조금 걸어 나오니 버스 정류장. 중삼리 심재 정류장이다. 한 5분여 기다리니 다음 배차 시간이 뜬다. 49분. 파출소 앞에 가죠. 목적지 신철원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 관인까지 간다. 창밖에 지나왔던 배우 습지가 보이는데 저런 사람 손 타지 않은 평지가 너무 좋다. 관현에서 하차해서 서울에서 타고 왔던 3000번 혹은 3001번을 타고 감사합니다. 동송까지 가야 한다. 죄송한데 여기 3001번 여기 서나요? 네. 이쪽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버스 터미널이다. 3001번 곧 도착이 뜨고 버스가 온다. 행선지를 물어본다. 동숭터미널 쪽으로 가죠. 어디야? 동숭터미널? 서울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건 서울 가는 거예요? 아! 잠시 당황했는데 뒤에 버스 한 대가 더 있다. 동송 가는 거죠? 예. 동송, 동서울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지 예. 나도 헷갈린다. 동송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그 버스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거의 휴전선 바로 아래인 마지막 터미널인 것 같은데 짧은 머리에 군인들이 많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버스 갈아탈 때마다 1시간씩 기다릴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간다. 직탕 폭포까지 얼마나 걸려요? 금방 가요. 우리 만화에 사진도 찍은 게 멋있게 잘 나올 텐데. 어제까지 비 좀 많이 오지 않았나? 많이 왔는데 여기 강이 워낙 깊으니까 네. 그 정도 와봐야 표도 안 나요. 아, 티도 안 나요? 아니, 표도 안 그 직탕에서 고석정까지 걸어갈 수도 있나요? 걸어갈 수도 있죠. 내릴 때 보니 9,400원 예, 나왔다. 감사합니다. 예. 한탄강 직탕 폭포. 강 전체가 땅이 푹 꺼져 폭포를 이룬 곳이다.
자료를 찾아보면 높이 3m 혹은 80m 정도 된다고 한다. 주상절리에 육각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폭포인데 오늘은 수량이 많아 그 소리가 더 압도적이다. 높이는 3m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기엔 2m 정도 되는 것 같다. 폭포 뒤편 현무암으로 된 돌다리를 건너 반대편에서 폭포를 바라본다.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라 그에 대한 감동은 있는데 높이가 한 5m쯤 돼도 훨씬 엄청나게 큰 폭포로 보였을 법하다. 폭포 상류 쪽은 평화로운 모습이다. 폭포 입구 쪽으로 다시 나오면 탐방로가 하나 있다. 이 탐방로를 통해 고석정까지 가보려고 한다. 앞에 개는 아닌데 낮 2시가 넘어 햇살은 강렬한데 그늘길이라 별로 힘들진 않다. 태봉대교에서 본 직탕폭포. 규모는 있지만 위압적인 크기는 아니다. 하류 쪽 멀리 보이는 횃불 전망대와 주상절리길, 편안한 아스팔트 길이다. 한탄강 겨울철 무리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렇게 잘 닦여있는 산책길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갓 모내기한 문온 모습. 천원평야 넘어 금악산을 품고 있다. 강이 꺾어지면서 길도 꺾어지는데 멀리 태봉대교가 보인다. 송대소 주상절리 보러 내려가는 길이다. 길 옆 나무는 둥치 둘레가 한아름이 넘는다.
내려오니 큰 광장 앞에 주상절리가 펼쳐진다. 멀리 횃불 전망대도 보인다. 이곳의 주상절리는 겨울철 무리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초록초록한 이 풍경도 좋다. 오른쪽 주상절리에 30m 정도 되는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딱히 이름이 없다. 조금 걸어가 폭포 윗부분으로 오면 폭포는 보이지 않고 물소리와 멀리 태봉교만 보인다. 앞에 보이는 은하수교를 건너면 횃불 전망대. 이 은하수 다리는 5시까지만 무료로 건널 수 있고 횃불 전망대는 4시까지 가야 전망대에 오를 수가 있다. 멀리 보이는 명성산과 한탄강 협곡. 횃불 전망대에 오르는 길이 잘 돼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쉽게도 4시 넘어서 도착해 횃불 전망대까지 오르지는 못했다. 전망대는 아니지만 언덕에 오르면 철원 평야가 펼쳐진다. 쌀농사가 지어지는 철원 평야에는 갓 모내기가 돼서 물이 찰랑거리며 하늘과 산을 비추고 있다. 이 평야의 한가운데를 한탄강은 윤수를 반짝이며 흐르고 있다. 남도의 평야지대라면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일 테지만 이곳의 끝에는 산이 있다. 저 전망대에 올라 긴 한탄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온다. 걷다 보면 이곳은 한반도 모양으로 물이 흐른다 하는 곳이다. 보통은 땅 모양이 한반도 모양이어서 자랑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는 물이 한반도 모양으로 흐른다. 가운데 보이는 널찍한 바위가 마당바위인데 널찍한 것과 더불어 저렇게 얇은 모양이 신기하다. 이제 목표는 고석정인데 고석정까지 강줄기는 크게 여러 번 휘 돌아가고 걷는 길은 질러가게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는 강과 좀 떨어져 걷게 된다. 고석정 입구에 다다랐다. 이곳은 꽤 오래전에도 이렇듯 개발되어 있던 곳으로 기억된다. 명승지랑 각종 드라마 촬영도 이루어졌으며 임꺽정이 숨어들었던 그런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승일교 쪽으로 멀찍이 돌아왔던 한탄강이 이곳에 흘러 고석정의 멋진 바위를 만나는 곳이다. 물이 불어나면 섬이 될 저 바위. 모양으로 찾으면 한탄강에서 가장 독보적인 것 같다. 신선계 같은 느낌으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다.
강 쪽으로 내려가 본다. 고석정, 정자와 바위. 옛사람들이 여기에 정자를 지었을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왜냐? 제일 멋진 곳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조선시대 사람들도 배를 띄웠을 자리일 것 같다. 겨울에는 무리길로 저 뱃길을 걸을 수 있다. 모래톱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 본다. 바위에 관광객 한 분이 오른다. 얼마 전 올랐던 북한산의 비봉 능선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그러고 싶진 않았다.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다. 저 절벽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까? 모래톱 끝까지 가본다.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있는데 관광객 한 분이 물어본다. 한탄강이고 윤중강이랑 만나서 윤중강이 한강이랑 만나서 처음으로 한 30m, 40m 되는 걸로 계속 이렇게 가서 윤중강 좀 밤에 측정하니까 요 위에가 또 다 평야지대라. 나도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님 덕에 자연에 푹 빠져서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런 풍경 한번 못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좋은 곳에 쉽게 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